쿠시안 제국과 굽타 제국. 이민족 왕조 쿠시안 제국 기원 후 1세기. 아소카 왕은 법과 도덕으로 제국을 하나로 묶고자 했으나 그러기에는 영토가 너무 넓고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달랐다. 때문에 아소카 왕은 각 군의 관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지방을 통치하고자 했으나 태수와 현령들은 점차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아소카 왕 사후 제국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소카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음. 결국 인도는 다시 여러 작은 나라들로 사부 노열되었고 그동안 불교 때문에 자신들의 권익을 억눌림 받고 있었던 브라만들은 기원전 185년에 마우리아 왕조를 무너뜨린다. 앞으로 제사의식 부활, 브라만의 특권 인정. 하지만 그런 틈을 타서 헬레니즘 세력이 인더스로 쳐들어오자 북부의 지배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뭐 북부? 윈터 이즈 커밍. 결국 땅을 빼앗은 그리스인들은 박트리아 왕국을 세운다. 응? 박테리아? 세균? 다만 당시의 박트리아 왕국은 인도인들과 교류를 하며 동전, 유리 제조술, 조각미술 등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켜 인도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박트리아는 기원전 125년경 페르시아 계통의 쿠시안에게 멸망하고 마는데 이때 사연이 참 얄궂다. 쿠시안족의 또 다른 이름은 월지족으로 중국의 감숙성 인근에서 살았는데 흉노의 침입으로 땅을 잃고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곳까지 흉노족이 쳐들어오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박트리아를 쳐서 아예 땅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원조 반달족이라 보면 되겠네. 잉? 피난민 주제에 엉뚱한 나라를 빼앗아 먹다니. 또 그러다 내친 김에 인더스 지방까지 차지했던 것이고 세력을 확장해서 인도 북서부 일대까지 접수해버린 것이다. 와, 성공한 피난민들이네. 이런 쿠시안 제국은 2세기 중엽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카니슈카 왕의 모습이 그려진 금화이다. 인도와 로마를 잇는 바닷길과 중국과 서역을 잇는 비단길을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짭짤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치가 나타나기 전까진 그랬다. 하하하, 교통의 요충지를 우리가 장악했구나. 다만 당시 쿠시안 제국은 로마 제국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한나라와는 비단길을 놓고 다툼이 잦았다. 서역은 원래 우리 땅인데 중국 놈들이 차지해버려서. 어쨌거나 북인도를 점령한 카니슈카 왕은 이민족 출신이지만 인도의 여러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토착 인도인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다. 외국인이면 어때? 인도 출신 황제들보다 훨씬 잘하는데. 특히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불교 진흥에 힘써 곳곳에 사원과 탑을 세우고 불교 경전 정리 사업을 벌인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소승불교에서 벗어나 대중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탄생한다. 나만 깨우치면 뭐래? 그건 이기적인 발상임. 모두를 깨우치도록 해야지. 그리하여 이때부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깨달은 자를 뜻하던 부처가
인간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신으로 격상된 부처를 숭배하기 위해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당시 불상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인 간다라 지역의 그리스인들의 조각상의 영향을 받아 인물의 생김새가 매우 사실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굽타 제국 북부를 재통일하다. 기원 후 4세기 3세기 중반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세우며 인더스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페르시아 놈들 허구한 날 인더스 땅을 넘보네. 역시 피읍자가 들어간 나라들은 우리 인도 땅을 노려. 이 때문에 쿠샨 제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북인도는 또다시 수많은 나라로 갈라진다. 이때 겐지스강 일대에서 굽타 가문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4세기 초반 인도 북부 대부분을 장악하고 남쪽으로도 세력을 확장하여 데칸고원 중부까지 진출하는데, 이때 대외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들을 여럿 획득함으로써 굽타 제국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을 얻게 된다. 굽타 제국 시대의 금화이다. 하하하. 이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넉넉해지자 문학과 예술, 과학과 수학 등에서 눈부신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아잔타 석굴의 불상과 벽화는 7, 8세기 당나라 신라 일본 승려들이 천축국을 유학할 때마다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으로 이후에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그 양식이 전해져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잔타 석굴의 영향을 받은 둔왕 석굴과 석굴암의 모습이다. 서양인의 모습을 했던 간다라 불상과는 달리 아잔타 불상은 인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임. 당시 자연과학도 세계 수준이었는데 원주율 3.1446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하면 지구의 자전을 밝혀내고 태양과 달을 비롯한 행성의 운행을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보다 1100년 더 빨랐음. 물론 그전에도 그리스에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수학의 발달도 눈부셨는데 가장 큰 성과로는 무한대와 영의 개념을 인류 최초로 발견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아라비아 숫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에 쓰는 그 숫자의 기원은 인도였다.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전 3세기 브리마 문자, 11세기 힌두 문자가 그 원형이다. 헐, 그랬어? 힌두교, 인도의 대중 종교가 되다. 이 무렵 대중들에게서 멀어졌던 브라만교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브라만, 나 요즘 계속 불교에 밀리고 있다는. 이러다 우리 입지도 평민으로 나앉게 생겼어. 불교의 인기를 한방에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묘안이 없을꼬. 브라만들은 궁리에 궁리를 했고 결국 얻어낸 결과는 이랬다. 까짓것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거 다 내다 버리자는. 그것만으로 불교의 인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신 우리는 모든 종교의 교리는 물론 잡신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거야. 물론 불교의 교리도 당연히 마찬가지. 잉?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믿으면 만병통치 종교라고 선전하는 거야. 어때? 그랬다. 브라만들은 윤회 사상과 업보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천재적인 꼼수를 생각해내게 된 것이다. 이런 잔대가리 대장들. 그렇다면 이런 짬뽕 종교 작전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다.
아주 인기가 좋았다. 이름하여 힌두교였다. 브라만, 자, 힌두교를 믿어보시라는 모든 신들이 다 있어. 3억 위의 신이 있어. 기독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브라만교 모두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된단 말씀이야. 혹시 알아? 기독교만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은 없고 부처님만 있을지 그런 위험 요소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보험과도 같은 기적의 종교 힌두교. 제사도 간단함. 이제 소잡고 닭잡고 할 필요 없음. 명상만으로 해탈할 수 있냐고? 당연하지. 목탁 두드리면서 찬송가 불러도 된다는. 그야말로 종교계의 잡탕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힌두교는 불교의 아성을 물리치고 빠르게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브라만들은 한 가지 잔꾀를 더 냈으니 황제를 비슈뉴의 화신이라며 갖은 아부를 다 떨었던 것이다. 황제들이 좋아서 입이 찢어졌던 것은 당연지사. 하하하, 요즘 브라만들 좋은 일 참 많이 하네. 그리하여 황제는 브라만들에게 많은 땅을 주면서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고 대신 브라만을 통해서 신성한 황권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굽타 제국 시기부터 불교가 서서히 몰락하며 힌두교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되었고 그러면서 브라만의 권위는 다시 크게 강해졌다. 결국 이로 인해 카스트 제도는 더욱더 뿌리 깊게 정착된다. 현실이 시궁창이어도 내세를 위해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라는. 재미있는 건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정책적으로 수용되어 국가 통치 수단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포교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불교의 본고장에서는 불교가 시들해지고 있었던 것.